안녕하세요. 주식초보 홍대리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2017년 마지막 큰 대형 이벤트가 모여있는 한 주라고, 굉장히 중요한 주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네, 요즘에 굉장히 장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실질적으로 코스닥이던 코스피던 굉장히 올랐고, 뭐 어떤 애널들이나 뭐 어떤 그런 전략가들은 뭐 조정이다, 아니면 이제부터 하락의 시작이다 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뭐 봐야지 되겠죠. 뭐 시장이 답이고, 뭐 시장에 답도 없거니와, 그리고 또 시장이 답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미리 이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주 중에는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종목들도 많이 흔들렸고, 특히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타겟이 돼서,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한 출렁임 그리고 급락 정도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까지는 구글 캘린더로 일정 같은 걸 이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집대성해서, 그러니까 어딘가로 한 군데를 좀 모을까 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또 이번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카페를 개설을 하게 됐고, 카페에 일단 이런 일정이라는 또 게시판을 하나 일단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캘린더로 올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그거는 차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다음 주 보시면은 굉장히 일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일요일부터 해서, 뭐 일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제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이 돼요. 그래서 옵션이 10일 날 상장이 되고, 현지 시간으로 18일 날, 네,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선물 거래소에도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 비트코인을 이제 채굴을 한다거나 거래를 한다거나 하면은 대부분 이제 다 IT 기기를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제 채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효율성이 높은 그런 그래픽 카드들을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던가 미국에서는,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는 그 JCN 시스템이나 혹은 더 이제 대형 종목까지 간다면은 SK 하이닉스까지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과 우리 종목들, 그리고 이제 특히 굉장히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 관련 그런 종목들 있죠. 뭐 대부분 이제 투자업체죠. 그래서 뭐 인베스트먼트 쪽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고요.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비트코인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2주 정도 시행이 되는데, 이때에 어떤 안건들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결정이 되는지 계속해서 뉴스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지금 평창올림픽이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열리죠. 네, 그래서 이제 올림픽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도 슬슬 발굴을 해야 되고,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있고, 올랐다가 이제 눌림 받은 종목들도 있는데, 노이즈가 점점 생기고 있어요. 평창올림픽에서 뭐 러시아가 안 오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이제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입장 표명하는 날이 있는데, 러시아가 이제 12일 날 입장을 발표를 하게 되죠. 러시아가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뭐 미국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모멘텀을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계속 지켜봐야 할 얘기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 2018년 6월이 되면은 지방선거 본선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각 당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2018년 중순이기 때문에 또 약간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세우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내일이 아니라 그 화요일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네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SM이겠죠. SM도 엮어서 보시고, 요번 주에 저희가 좋아하는 트둥이가 있을 텐데, 네, 트둥이, 네, 트와이스도 앨범 발표가 있으니까 JYP도 한번 좀 보시고요. JYP 같은 경우는 좀 눌렸고,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JYP 한번 볼까요? 지금 JYP는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긴 하네요. 그죠?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긴 한데, 뭐 12,000원, 지금 뭐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은 대부분 코스닥이 빠졌지만, 네, 122평이랑 이격도 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 추세. 이거는 저는 이제 SM 정도로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없었던 남자, 그러니까 보이그룹도 이제 생겼고, 아직은 인기는 덜 하지만 트와이스에 비해서 트와이스가 계속해서 이제 일본 진출하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SM이나 뭐 YG 다음으로 이제 JYP잖아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는 엔터 3인방 중에서는 먹을거리가 좀 많다. 제가 그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먹을거리가 아직은 좀 더 SM이나 YG에 비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SM과 YG가 눌리는 동안에. 그죠? 볼까요? 보시면은 뭐 얼추 지금 최근에는 약간 동기화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커플링 되어 있는데, 뭐 요런 지점들 이렇게 눌리고, 뭐 YG 같은 경우는 뭐 사드 이슈죠. 사드 이슈를 이렇게 눌리고, SM도 빌빌빌 길 때 JYP만 엄청 올랐었죠. 저희가 이제 이때도 이제 파동을 탔었는데,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다, 충분히. 그래서 뭐 엉덩이 힘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을 하죠. 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 방문을 하는데, 시진핑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지. 근데 뻔하잖아요, 솔직히. 사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경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북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세 가지 화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월 13일, 14일이겠죠. 한국 시간으로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미국 금리 결정.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겠죠. 밑밥도 다 깔아놨고, 뭐, 파월도 뭐 금리 인상한 것처럼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시장에도 다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시장에, 주식시장엔 악재로 받아들일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좋고 지수가 좋고 지표가 다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은 그렇게 주식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알고 있는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이제 한국이 선반영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선 금리 인상을 해버렸는데, 그게 약간 이펙트가 있었던 거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이번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4일 이제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지금 코스닥 쪽에 미결제 상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결제라는 거는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파워, 힘,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로 치던 아래로 치던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봤었을 때는 아래로 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인덱스나 코스닥의 상위 시총 상위 종목들은 조금 현물 쪽에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만기일 전까지는, 만기일 때까지는 주의하시고, 뭐 제약바이오 협회는 뭐 이건 패스하고, 네.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제 14일 날 있네요. 시진핑이랑 정상회담이 13일부터 이제 일정이 시작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14일 날 지금 요 망중립성 원칙 폐기안 표결을 하는데 이게 진행이 돼서 만약에 가결이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중립성 원칙이라는 거 공부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죠?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아서 망중립성을 폐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미국이 하면은 우리도 하는 식으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을 보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버라이전이라던가 뭐 AT&T 이런 통신사들이 사실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팡 종목들이 급락을 하겠죠. 일단은 그래서 IT 기업들 그죠? 그런 쪽들이 이제 무너질 거고, 뭐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종목들 힘들 거예요, 아마. 넷플릭스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딘가요? 넷마블이 아니라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IT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이제 호재로는 통신사들 쪽이 더 호재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SKT나 KT, 그리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종목들을 살펴보시라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KT를 평창 올림픽 모멘텀이랑 엮어서 추천을 좀 드렸었고, 가장 뭐라고 할까요? 그 등치가 작은 거는 아무래도 LG U 플러스죠. 세 개 다 뭐 다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급등락이 연출되진 않겠지만 SKT보다는 KT나 혹은 LG U 플러스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면 저희는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에 무엇이 있냐면은 코스피 200 유동 비율 조정과 코스닥 150 종목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그래서 이때에 제가 계속 기대를 했던 부분이 뭔가요? 코스닥 150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들어가는 시점을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빠지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셀트리온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 보시고, 이게 리포트가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제가 그 카페에 업로드를 해 드릴 거예요. 이거랑 MSCI도 그 반기 리뷰가 끝나고 편입 종목, 편출 종목이 다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편입이 될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제외가 될 거예요. 편출이 될 건데, 요것도 이제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나 제가 그 카페에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여기저기 많이 써 있는데 이게 그나마 제일 좀 낫더라고요. 저랑 뭐 의견이 조금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꼭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그래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자금 규모는 각각 40조 원과 1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인덱스 펀드도 있을 거고, 뭐 액티브 뭐 전략도 있을 거고, 기존의 패시브 전략도 있을 거고 한데, 일단 뭐 당연히 거래소 자금이 많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요점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최대 수혜는 넷마블 게임즈가 될 거다. 저도 이거는 동의를 합니다. 넷마블 게임즈가 저희가 언제 상장을 했어요? 5월달에 상장을 했죠. 왜? 네, 코스피 200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이제 결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는 겁니다. 뭐 무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데 유동 비율이 변경이 된대요. 그 외에 뭐 나머지 7종목도 유동 비율이 상향이 조정이 되고 에이블 CNC는 유동 비율이 하향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금을 좀 원활하게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채 대비 자본율인데 돈을 조금 더 많이 흔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종목, 기업을 좋게 봅니다.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많다면은 돈은 많은데 쓰지를 못하는 걸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많아지는 거는 유동비율이 적당히 높아진다는 거는 그 기업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애널분이 이런 걸 써놨어요. 과거 사례 감안을 했을 때 시총 증가 예상 대형주의 경우, 이 넷마블 게임즈겠죠. 변경 발표 5거래일 전에 매수를 하고 발표 시점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했다. 네, 이거 맞아요. 저도 이제 요걸 이제 데이터를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기 편입 편출을 진행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전략도 여러분들이 세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150 정리 변경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은 편입 유지가 전망이 된다. 셀트리온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유지가 됐대요. 하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들어오기 때문에 비율 조정은 분명히 하겠죠. 그런 것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게 되고, 펄어비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녹스 첨단 소재, BH 등이 편입이 되고, 조이시티, APS 홀딩스, 코리아나 라이온 캠텍 등이 제외가 될 예정이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은 사막 개발로 해서 굉장히 이제 갑자기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제 론칭을 하죠.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코스닥 150을 봤었을 때에는 코스피 200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 변경에 대응해 편입 종목은 편입 적용일 전에 매수를 해서 적용일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달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이제 매수를 해서 그 15일에 매도를 하자, 이런 전략을 이런 애널분이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래서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유동 비율이 이제 변화가, 아까 이제 이건 코스피 200이죠.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나 이제 제일 많이 유동성이 이제 커지는 거고, 에이블 CNC는 작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편입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여기서도 또 선별을 잘 하셔야지 돼요. 여기서 제가 이제까지 뭐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 페노션이나 일진 머티리얼즈,
미래에셋대우는 약간 중립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하지 말자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저는 넷마블 게임즈도 좋지만 BGF 리테일도 좋은 것 같아요. BGF 리테일이 최근에 기업 분할을 했죠. BGF 지주사랑. 그래서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네. 추가를 해놨구나. 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거래가 재개를 되면서 상한가를 찍었어요. 그죠? 자, 근데, 반면에 BGF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하한가를 찍었죠. 네, 완전히 그냥 롱숏이 갈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BGF 리테일이 BGF에 비해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등 이런 이제 기사는 나와 있는데 결국은 돈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GF를 팔아서 그 돈으로 BGF 리테일을 올린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BGF 리테일이 BGF 리테일이 코스피 200에 이렇게 유동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도 보시면 이 종목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게임즈 보시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제 한번 매입을 했었던 종목이고 큰 수익을 받은 종목인데 이건 좀 빠지네요. 빠지는데 이건 좀 보시고. 근데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보시면은 상장할 때에 보호예수 걸렸던 그 보호예수들이 다 해제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식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돈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잘못 돌면은 조금 안 좋게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도 항상 유념을 하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유동 비율이 높고 유동성이 좋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이게 유동 비율이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야.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주식에는 항상 그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MSCI나 FTSE 에서 유동 비율 상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것도 이제 편입 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MSCI 같은 경우는 11월, FTSE 같은 경우도 아마 FTSE 언제 하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종목들이 편입 편출이 되는지를 항상 보셔야 합니다. 각 종목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이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잠깐 보니까 지금 롯데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코스피 200에 포함된 롯데 기업사사의 유동비율 조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슨 이슈가 있어요? 리걸 이슈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통 그 대기업을 대기업 오너나 대기업 관련 그런 경영진을 이렇게 법 쪽에서 이제 형량 같은 걸 이제 할 때에는 점점 갈수록 형량이 줄어들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롯데 같은 경우는 신영자 씨 같은 경우 아시죠? 신영자 씨가 이제 지금 먼저 했는데 1심에서 받았던 형량보다 2심에서 이거를 다시 해서 올리라고 지금 오히려 최초로 지금 그런 구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동빈 회장도 이제 12월 22일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당연히 형량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0년형인가? 몇 년형 받았죠? 네, 아무튼 형량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신영자 씨는 약간 뒤엎었어요. 뒤엎고 형량을 좀 더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12월 2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니까요.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특례 편입 얘기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뭐 2연 2회 이렇게 변경이 된다. 다 읽어보세요. 자, 편출입 예상 종목이 있는데, 편입 종목에 뭐 텔콘 이런 것도 있고, 미래컴퍼니가 있네요. 펄어비스, 네이처셀. 이런 종목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결국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가는 종목들도 쭉 보시면 됩니다. 지엔코가 나가네요. 코스온 같은 경우도 나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리포트 읽는데 한 10분도 안 걸릴 텐, 10분 정도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근데 이거는 왜 안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시총 상위죠? 4위죠? 티슈진이. 자, 티슈진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 아니에요. 티슈진은 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DR이라고 하는데 1대5로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제 DR이 뭐냐면은 뭐 디파지터리 레시피라고 해가지고 주식 예탁 증서, 영수증이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미국 기업이지만 그쪽에서 뭔가 끊어주는 거예요. 영수증을 끊어주고 이걸 가지고 오면은 이걸 주식으로 바꿔주는 요런 건데, 네. 1대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대5. 그래서 이쪽이 DR이고요. 이쪽이 보통주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DR 5개를 가져가면은 보통주 하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DR로 저희 이제 한국거래소에는 DR로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DR로 상장이 되면은 네, 코스피 150, 아니 코스피 150이래. 코스닥 150에 편입이 안 돼요. 편입이 안 되고 ETF에도 편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어떤 종목이랑 비교를 했었나요? 티슈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였죠? 신라덴이죠. 그래서 얘랑 묶어 드렸었죠. 제가 지금 저희가 계속 묶어 뒀던 거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 2, 3팀 다 묶어 드렸죠.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다사다난할 것 같아요.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이 맞나? 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주가도 굉장히 출렁거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이번 주도 수익도 많이 내시고 좋은 결과들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네, 저는 또 이제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